아침 뉴스는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의 뉴스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살 A양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17살 김모 양. 이 잔혹한 범행의 가해자 다름 아닌 2명의 청소년.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부산 모요중 3학년인 14살 A양과 B양이 C양이 태도가 불량하다며 중고생 10명이 여고생 1명을 산에서 이 집단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잇따라 발생하는 청소년 강력범죄 사건들. 인천의 한 중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다 추락해서 숨졌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워지는 처벌, 그리고 이를 악용하는 소년들. 한 여학생이 코에서 피를 흘리며 앉아 있습니다. 부상이 심해 보이는데도 욕설과 폭행은 계속됩니다. 네, 극악해지는 소년범죄에 재점화되고 있는 처벌 규정 도입 논쟁. 과연 누구를 위한 소년법일까요? 네,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제죠. 우리 사회의 요즘 흉악범죄 가운데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중고생들, 특히 어린 학생들,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들이 종종 있었죠. 조금 전 화면에 처음에 나왔던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같은 경우가 사실 2017년에 인천에서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8살 아이를 유괴해서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해서 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에 결과가 나왔어요. 주범 같은 경우에는 징역 20년 그리고 공범은 13년인데 그때 당시에 받았던 사회적 충격이라든가 범죄의 잔혹성에 비춰봐서 20년도 과연 이게 적당한 건가, 이게 충분한 건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결정적인 이유가 그때 당시 이 주범이 18살이었거든요. 재판을 선고받을 때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러니까 미성년자라는 이유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한 거고요. 좀 전에 봤던 화면 중에 또 그 이른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었죠. 그것도 요즘에 이제 CCTV가 있다 보니까 그냥 말로 듣는 거하고 눈으로 직접 보는 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여중생이 평소에 선배들한테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인근 좀 구석진 공장 주변 같은 데로 이끌고 가서 정말 가혹하게 무슨 옆에 널려있던 여러 가지 흉기들이라든가 위험한 물건들로 폭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가해자 4명 중에 2명에 대해서는 사실 이 경찰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그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는 것까지 인정을 한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고 아직은 이제 교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구속영장이 아니라 소년법의 대상이 되는 보호처분으로 넘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아예 안 됐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말 충격 얘기하셨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영상이나 사진으로 접하면 하루 종일 너무 가슴 아프고 충격적이어서 아무 일도 못하겠고 막 이런 무기력감까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귀결되는 게 그 소년법 때문인 거잖아요. 소년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소년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이름이 소년법이라서 소년은 빠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19살이 안 된,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적으로 미성년자인 18살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법은 아예 14살이 되지 않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만 14세 미만이에요. 만 14세 미만. 왜 이러냐면 이 경우에는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는 14살이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자기 행동에 대해 충분히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아예 형사처벌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10살을 넘어가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라고 한다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소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형사처벌을 하는 건 아니지만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다 보니까 이 법을 그냥 14살 밑으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18살까지 미성년까지도 이 법을 우선 적용을 합니다. 가격이면. 그래서 미성년자가 형사 범죄를 저지르면 일단 검찰에서 판단을 해요. 이 사람을
이 소년법 적용은 소년보호처분은 가정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가정법원으로 보내서 소년법을 적용을 해서 보호처분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죄가 너무 무거우니까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 형사재판 쪽으로 보낼 것인지 먼저 결정을 해요. 형사재판 쪽으로 설령 보내더라도 네. 이 소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을 적용하면 대표적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 같이 무거운 범죄를 저질러도 일단 15년까지밖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최대 돼 있고 형량이 최대 15년이니까요. 15년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부정기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정기형이라는 게 뭐냐면 형벌은 보통 우리 소개할 때 보면 뭐 징역 10년에 처한다, 5년에 처한다 이렇게 딱 정해놓잖아요. 네. 근데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이게 단기하고 장기를 정해서 최소 1년, 뭐 최장 5년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융통성 있는 여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미성년자가 수감 생활하는 도중에 모범적으로 수감 생활하고 개전의 정이 보인다고 하면 장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중간에 또 풀어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제도를 둔 이유가 어리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처벌보다는 교화, 개선 쪽에 좀 무게를 두자라는 게 전반적인 취지입니다. 예, 하지만 앞서 그 말씀드렸던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그 주범 같은 경우는요. 20년을 받았지만 살고 나와도 30대란 말이죠. 그래서 이 처벌에 대해서 요즘 많은 국민들이 좀 분노를 느끼시면서 심지어 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년법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만나보시겠습니다. 소년법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많이 무섭죠. 안타깝고 내가 당할 것 같고. 이게 정말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조금 흉악범죄라고 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조금 충격적이었고 잔인함의 정도를 생각하면 더 이상 소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고 생각을 해서 소년법 폐지 혹은 개정이 시급하다는 시민들의 의견. 소년법 자체는 없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나이라면은 다 알만한 걸 다 아는 나이고 나이가 어리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처벌이 솜방망이가 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리니까 봐준다는 거는 한 11세나 10세 정도 수준까지 낮춰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년법에 대한 사회의 역할을 기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폐지하면 안 되고 그걸 유지해서 잘 교화를 시켜야지. 청소년이기 때문에 기회는 좀 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바로 범죄 행위로 낙인되는 게 있어서 조금 그 낙인 효과는 조금 사회적으로 좀 덜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지만 여론 역시 좀 더 소년법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여론이 굉장히 강했었고요. 네. 말씀드린 초등생 살인 사건이 2017년이었잖아요. 그때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일주일 만에 26만 명이 거기에 동의를 했었어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20만 명 넘어가면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집권을 할 수 있는 일은 좀 처리를 해달라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이거 소년법 이대로는 안 된다. 강화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64%가 넘었고요. 네. 심지어 아예 없어야 된다는 의견도 한 25%가량이 됐습니다. 성인하고 동등하게 성인하고 거의 동등하게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강화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합치면 10명 중 9명 가량은 이거를 강화하거나 아예 없애자 이런 식의 의견이었던 겁니다. 하여튼 뭐 소년법을 유지해야 된다 아니다. 폐지해야 된다. 의견이 팽팽하게 지금 나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폐지하거나 강화하자는 의견 쪽이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많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청소년들이 안다,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를 저질러도 가볍게 처벌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는 이거 청소년들을 오히려 부추기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식의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이 범죄가 날수록 잔인해지고 있는데 잔인한 범죄조차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교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예방의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피해자는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정말 범죄에 빠뜨린 사람, 그런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인데 피해자가 뭐 가해자에 대해서 의문의 처벌도 안 이루어진다면 네. 이 피해에 대한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국회 아까 잠깐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국회의원분들 이런 어떤 사회적 관심이 쏠리면 참 부지런하게 갑자기 막 법 개정들을 올리지 않습니까? 네. 뭐 2017년에만은 또 20건이 넘게 올라가 있고 그렇군요. 계속해서 20건 이상이 올라오고 있는데 통과된 법안은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이제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은 사안입니다. 이게. 반대 의견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영상에서는 낙인 효과 같은 걸 주는 건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반대 의견은 뭔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낙인 효과만 지킨다. 그러면 자칫 교화할 기회조차를 아예 주지 않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제가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실제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게 범죄가 예방해야 돼야 되는데 네. 예방된다는 사실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를 봐도 정말로 세게 처벌을 했었을 경우에는 범죄가 줄어든다는 그런 효과도 없고 이게 미성년자에 관한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이른바 삼진아웃이라 그래서 강력범죄 3번 하면 아예 종신형 처벌하는 그런 법도 한번 만들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한 10여 년 만에 폐지됐어요. 왜냐하면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게 청소년에 대해서도 아주 마찬가지로 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한 가지 저도 개인적으로 꼽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소년법에 대해서 폐지나 강화라는 여론이 확 늘어날 때는 네. 조금 전에 소개된 아주 극단적인 강력범죄들이 뉴스를 통해서 소개됐을 때 이게 그런 여론이 네. 올라가는데 사실 전체 범죄 비중에서 놓고 보면 또 그렇게 많지는 결코 않아요. 그런 점들까지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 때문에 유지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교화 쪽에 좀 무게를 두자는 의견들도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이게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 소년 재판을 담당한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강재야 아니면 이방 동구야? 강재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10번 크게 봐.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8년 동안 12,000여 명의 소년범을 재판하며 소년범 대부, 호통판사로 불리는 천종호 판사. 지금은 소년부를 떠났지만 재판으로 인연이 된 몇몇 아이들에겐 아버지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부산 여학생 폭행 사건의 피해 학생도 다른 사건으로 저한테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날 재판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중학교 그 당시에 3학년이었는데 졸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저하고 같이 사진 찍고 아빠가 돼줄 테니까 학교 복귀해서 친구들이 괴롭히길래 이제 이 사진 보여주면서 힘을 내라. 마음으로 챙기는 또 다른 아이들. 부산 지역 보일권에서 생활하는 결손 가정 아이들인데요. 애들이 고맙죠. 뭐 같이 띄워주니까. 오늘 왜 이래 만나? 선생님 쪽이 아닌 팀이고 쪽이 아닌 팀이요. 여기 적게 아닌 팀이라고? 네네. 뭐야 이거? 한 3년 됐나? 2, 3년 됐어요. 나이 다 다릅니다. 고1, 고2, 고3, 대학생, 대2, 2학년. 아이들이 여기 와서 매주 땀을 흘리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품도 좋아지고 비행에서 점점 벗어나고.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아니 솔직히 좀 무서웠죠 처음에. 호통판사. 네. 지금은 이제 삼촌 같은 그런 이제 친근함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목요일만 기다립니다. 축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갖고. 천종호 판사에게 받은 따뜻한 관심과 사랑 덕분인지 아이들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 사회복지과. 제가 또 여기서 좀 어떻게 받은 게 많다 해야 되나. 그렇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밑에 애들한테도 이렇게 해주자. 피노키오요? 좀 그런 받은 걸 되돌려 주자 이런 마음입니다. 그냥 암길이 막막하죠. 예. 예? 뭐 이때까지 맨날 놀다가 놀기만 하다가 이제 대학 갈라 하고 이제 뭐 진로 생각하려고 하니까 좀 복잡합니다.
저도 어릴 때 너무 가난한 집안에 커서 뭐 예체능을 배워본 적이 없고 저는 안 빠집니다. 이 약속받은 아이들하고 제가 마음으로 한 약속이라서 지킵니다. 네, 목요일은 저녁 약속, 가족 약속도 안 잡습니다. 다른 운동은 뭐 잘할 줄도 모르고 그 덕택에 유일한 취미 운동이 축구입니다. 축구 끝나고 먹는 저녁 식사도 아이들이 기다리는 시간 중 하나입니다. 와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밥 먹는데 방해하지 마요. 예, 방해하지 마요.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저 작은 관심입니다. 선출을 해줬다고 생각한 아이들이 몇 개월 안 지나서 재비행해가 오는 경우가 매우 많았거든요.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주면 보통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인상 깊은데 선처를 해줬는데도 다시 돌아온 애들이 많다니까 재범률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이 천정호 판사님이 저런 식의 어떻게 보면 아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 계기가 본인이 재판에서 그러지 말아라고 했는데 다시 돌아온 아이들이 자꾸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천정호 판사님이 저렇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다는 건데 통계를 보면 왜 저렇게 이제 판사님께서 직접 식사도 하고 축구까지 해야 되는가가 좀 설명이 되는데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이 연구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소년범 자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범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2016년에 소년범 전체는 한 7만 6천 명 가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1997년에 15만 명으로 비교를 해보면 반이네요.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재범자 비율은 2016년에 가면 38.9%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명 가량은 재범을 저지른다는 얘기고 조금 더 놀라운 이게 3범 이상이 가면 2016년에 50.7%가 3범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이 넘게는 아예 3범이 넘어가고요. 저 이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중에 10%, 전체 재범자의 10%는 전과 9범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인데 이미 9번이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교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대로 돌아와서 법정에서 죄를 받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했지만 또 뭔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또 나쁜 길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변호사님 근본적인 대책 계속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될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소년법이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 보호 관찰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보호 관찰분들이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한 370여 분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담당하는 청소년이 4만 2천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당 114명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이들 한 명을 114명을 한 사람이 챙긴다는 게 그래서 이 숫자도 너무나 부족하고 이분들이 하고 있는 지원이나 이런 게 너무 열악해서 아이들 교화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어른들한테 또 과제를 던져주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